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의 김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조용히 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저는 현재 유니스트 기계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세부 전공은 유체역학입니다.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흔히 생각하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고체를 제외한 액체와 기체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주로 연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이, 즉 어떻게 하면 양력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두 번째는 더 빨리, 즉 어떻게 하면 공기 또는 물이 발생시키는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조용히, 즉 물이나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더 높이, 즉 양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마지막인 더 조용히, 즉 어떻게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이, 즉 양력 향상 기술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비행기 날개의 단면에 해당하는 검은색 에어포일 형태가 있고, 그 에어포일을 지나가는 공기의 유동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파란색 선이 날개의 아랫면은 날개의 표면을 따라서 잘 흘러가지만 날개의 윗면에 대해서는 파란색 선이 날개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위치가 되면 그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유동 박리, 영어로는 flow separ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즉, 유동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으로 유동 박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유동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이 크게 손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비행기 날개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비행기 윗면을 지나가는 유동이 날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유동 박리를 없애거나 또는 유동 박리가 더 나중에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연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빨리, 즉 항력 저감 기술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공 모양이 있고 그 공을 지나가는 유동의 흐름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행기 날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유선이 공의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유동 박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동 박리가 발생하게 되면 공에 작용하는 저항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공의 형상을 변형시킴으로써 유동이 공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유동 박리 현상을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더 조용히, 즉 소음 저감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날개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날개 끝에서 나선형으로 발달하는 유동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개 끝에서 나선형으로 발달하는 흐름을 날개 끝 와류, 영어로는 윙팁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날개 끝 와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 그 날개 끝 와류로부터 커다란 유동 소음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날개 끝 와류의 세기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이와 같은 윙팁 볼텍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연구를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더 높이,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더 조용히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이, 즉 양력 향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패러글라이더가 비행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더를 제작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사진의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로고를 가지고 있는 진글라이더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진글라이더와 함께 패러글라이더의 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더가 비행하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10km 보다 더 멀리 날고, 50km 보다 더 멀리 날고, 100km 보다 더 멀리 납니다. 일반적으로 패러글라이더가 비행하는 거리는 300에서 500km에 달합니다. 즉,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멀리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패러글라이더가 반복해서 상승 비행과 하강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상승과 하강 비행을 한다는 뜻은 패러글라이더에 날개가 있을 때 이 패러글라이더의 날개가 계속해서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행을 유지하다가 다시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행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체역학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패러글라이더가 비행하는 와중에 많이 기울어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유동 박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박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패러글라이더 날개에서 생성되는 양력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러글라이더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파일럿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 있는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생물체는 바로 혹등고래인데 매우 커다란 몸집을 가진 고래이고, 그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슴 근처에 매우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지느러미의 선단, 즉 리딩 엣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에 삽입된 그림과 같이 선단이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울퉁불퉁한 구조를 튜버클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튜버클 구조가
혹등고래가 유영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은 튜버클 구조가 어떻게 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유동박리 현상을 바로 이 튜버클 구조가 억제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혹등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선단에 위치하고 있는 튜버클 구조를 패러글라이더의 리딩 엣지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튜버클이 적용된 패러글라이더를 개발할 수 있었고, 현재 보이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리딩 엣지가 울퉁불퉁한 돌기 구조를 가진 새로운 패러글라이더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웨이브 리딩 엣지라는 이름으로 트레이드 마크를 획득했고, 대한민국 특허와 유럽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된 패러글라이더의 C 제품을 제작하여 실제로 패러글라이더가 비행할 때 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전 비행과 패러글라이더 월드컵에 출전하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튜버클이 적용된 패러글라이더를 가지고 출전했던 선수들이 패러글라이딩 월드컵에서 1등, 2등, 3등을 모두 석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한 기술이 패러글라이더 날개의 양력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비행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패러글라이더 날개는 현재 부메랑 12라는 모델명으로 신제품 출시가 되었고, 징글라이더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력 향상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는 더 조용히, 즉 소음 저감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그림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는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충류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바로 실외기의 충류팬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커다란 소음입니다. 즉, 충류팬이 회전하면서 너무 소음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산학협력 연구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소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날개 끝 와류가 생성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에 설치되는 충류팬은 화면의 파란색에 표시된 것과 같은 팬 슈라우드에 둘러싸여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슈라우드에 둘러싸여서 충류팬이 회전하게 되면 충류팬의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날개 끝 와류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날개 끝 와류의 생성을 억제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유동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충류팬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충류팬 표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루브와 돌기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상 설계를 통해 유동방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동소음은 2dB를 줄일 수 있었고 동시에 소비 전력은 10%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대한민국 특허로 등록이 되었고 신기술 인증도 받아서 현재 LG전자에서 시판 중인 시스템 에어컨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충류 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력 향상 기술과 소음 저감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조용히 이동하는 데 필요한 유체 역학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징글라이더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글라이더 날개를 개발했고 현재 현대자동차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외란에도 강건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화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유동소음을 줄이는 에어컨 실외기를 개발했으며 또한 더 높이, 더 빨리, 더 조용히와는 상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냉장고에 관한 기술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이, 더 빨리, 더 조용히, 나아가서는 물과 공기의 흐름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에 연락하셔서 산학 협력을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 연구기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